이번 여름에 무상보육을 가지고 버스마다 지하철마다 골목마다 광고를 붙이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박원순 시장을 보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중앙정부가 20%밖에 예산을 주지 않는데 이게 모자라서 아이들이 거리로 나앉게 됐다. 대통령이 문제 있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사회가 소외되고 격리되고 소통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고쳐보겠다. 공동체를 복원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많은 일들을 하신 거, 이런 것은 존중합니다. 그 가치를 이해하고. 사실 중앙정부가 20% 예산을 준다고 처음에는 말을 하지만 지방정부가 80% 예산을 다 못 내놓을 경우에 아이들을 거리로 나앉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비비를 동원하든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하든 중앙정부가 다 예산을 메꿔줘 왔습니다. 역대로. 불과 그 데모를 하시기 몇 개월 전인 2012년도 말만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43%의 예산을 서울에다 주어왔고 역대로 그게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43% 예산을 늘 받고 있었으면서도 평균적으로 40% 내놓으라고 데모를 한다는 시장님이 시민을 위해서 데모를 한 거겠습니까? 그걸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 반열에 자기를 올려놓고는 대권 노름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서울시 회계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서울시가 재정을 안 썼다? 아니죠. 지하철 서울 메트로는 서울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곳이죠. 결국은 서울 시민의 부담이죠.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자라는 돈을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고 지금까지 1조가 넘는 돈을 주어왔습니다. 이거 다 서울 시민의 부담입니다. 이런 대권 노름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시장, 대권 시장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심하게 됐습니다. 지금 서울은 부분 조금씩 뜯어고치는 이런 미세 조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서울은 완전히 확 뜯어고치는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서울 혁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5가지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시민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이 경제 문제, 일자리, 전월세, 장사 안 되시는 문제, 이걸 해결하는 경제혁명. 그 다음에 주거 문제, 주거혁명, 안전, 각종 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안전 문제, 안전혁명, 그 다음에 문화복지혁명, 삶의 질혁명, 이 5가지 혁명이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경제혁명은 서울에야 굴뚝산업을 세워서도 안 되고 세울 수도 없죠. 어떻게 한가운데 검은 연기가 풀풀 나는 공장을 세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서비스 산업을 육성을 해야죠. 서울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강점, 일자리를 수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3개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게 첫째가 관광, 의료, 금융입니다. 관광은 한류를 지금 우리가 제대로 못 팔고 있거든요. 별그대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에서 1시간에 6억 명이 보는 이런 엄청난 상품을 저희가 제대로 팔질 못해요. 다 끌어와야죠. 2천만 명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도록 사대문 안에 강북에다가 한류의 메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1년 365일 한류 문화를 직접 만들어도 보고 체험, 대장금 같은 거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도 보고 차려도 보고 먹어도 보고 체험할 수 있고 하루 종일 K-팝을 365일 볼 수 있는 한류 스타도 만나보고 할 수 있는 이런 복합시설, 한류 메카를 만들어서 2천만 명 관광객을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새정치 하시겠다고 얘기하시고 민주당이 새정치를 안 하기 때문에 새로 당을 만들겠다고 하셔서 창당 준비위원회도 만드시고 새정치 추진위원회 이런 거 만드시고 하셨던 분 아닌가요? 그러다가 다시 합하시면은 새정치가 사망한 거죠. 경선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선이 축제장이 되고 본선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보들이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고 서울시를 어떻게 바꿔나가고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꿔드릴지를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관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드리려면 토론을 많이 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서울시장이 무슨 일을 하셨고 뭘 안 하셨고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을 하는 기간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UCLA 경제학 박사를 하셨고요.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여성 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신데 창조 경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원래 이제 창조 경제라는 게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이제 경제학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는 그때야 우리가 사실 이제 후진국이었잖아요. 대한민국이 독립할 때는 전 세계 한 240개 되는 나라 중에 정말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때는 선진국들을 따라잡으려면 우리가 따라하기 했잖아요. 따라하기를 했지만 이제 선진국이 진짜 되려면 따라할 선진국이 없는 거니까, 선진국이 된다는 거는 이제는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창조 경제를 해야 된다. 따라하기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창조 경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 우리가 창조 경제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개념인데, 지금 이제 창조 경제가 많은 국민들이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당장 뭐가 이제 손에 잡히게 결과물이 안 나온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사실 1년 만에 되지는 않습니다. 창조 경제를 하자 해서 인프라를 깔고 기반을 만들고 해서 나무를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묘목이 자라고 그 열매를 따는 데까지는 20년, 30년, 50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창조 경제가 당장 오늘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데 좀 더 느긋하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진국이 하루 안에 되면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되지 않았겠어요? 예. 저는 뭐 늘 정치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생을 살면서 역지사지를 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서로 소통도 되고 갈등도 줄어들고 뭐 분쟁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리고 특히 요즘 보면 이제 이해 집단 간에 갈등이 많잖아요. 서로 더 가지려고 그러고 조정도 안 되고 노사 간의 문제, 정당 간의 문제, 또 뿐만이 아니라 요즘 가족 안에서도 보면 부모 자식 간의 문제면 모든 이런 문제들이 역지사지를 하면 상당히 해결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저 자신도 역지사지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노예 해방하면은 링컨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링컨보다는 저는 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영국의 의원이었습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노예 폐지 이 운동을 시작하셔서 의원을 시작하실 때부터 의원을 끝날 때까지 부단히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링컨은 그 열매를 딴 분이지만 이분은 그 열매가 따질 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열매가 따질 수 있도록 엄청난 일을 자기 평생을 하신 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열매를 딴 사람은 기억하는데 그 열매를 딸 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나무가 자라게 한 사람들을 잘 기억 못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신 분들. 사실 이제 그런 금융 감독의 문제는 이제 중앙 정부의 문제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장의 관할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관할하고 있는 시청, 그다음에 구청, 시장이 관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보 유출이라는 것은 엄단하고 일일이 다 챙기고, 여기서는 뭐 직원들이 잘못해서 인재로 인한 정보 유출은 일어나지 않도록, 인재로 인한 정보 유출은 제로로 만드는 제로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각종 안전에 대한 게 사람이 잘못해서 생기는 안전사고는 제로로 만들겠다. 그래서 제로비전, 안전사고 제로비전을 선포한다 이건데요. 안전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이게 이제 성폭력이든 뭐 예를 들면 퍽치기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폭력 사건이든 이런 건데, 이거는 현재로 보면 뭐 CCTV다, 비상벨이다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만 설치돼 있지 이게 통합 관제가 안 돼서 굉장히 구멍이 많습니다. 자치구끼리도 연결이 안 돼 있고, 자치구 안에서도 보면 여기는 있는데 학교하고 구청하고도 연결이 안 돼 있고, 이게 그냥 장식물로만 무용지물로 달려 있지 이게 전혀 효과적으로 연계가 안 돼 있는 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 다 연계해서 확실히 효과적으로 하겠다, 통합 관제 시스템을 효율화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자세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한강의 고수부지라든지 지하차도에 위급시 누르라고 비상벨이 있는데, 이게 누르면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바로 내 위치 정보가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게 그냥 지 혼자 삐리리 소리 나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위치 정보를 경찰에 바로 전송해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바로 뜰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정상화, 기능을 다 작동시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일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도 나면 바로 이 교통사고 블랙박스랑 그 경찰의 관제센터랑 연결이 되게 해서 블랙박스에서 딱 접촉이 되자마자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인명사고가 바로 출동되면 사실 이제 3, 4분 안에만 도착을 해도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또는 이제 식물인간이 돼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어려움 속에 살지 않게 구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는 복잡한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재난재해로부터의 사고 없애겠다는 거예요. 알팍 헬기 사고, 뭐 예를 들면 노랑질 수몰 사고 같은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시스템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저희가 수십 페이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보시기를, 제가 오늘 다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한데 그걸 하겠다는 거고, 또 세 번째가 먹거리 안전이에요. 식당에 대부분 매식하잖아요. 요즘은 다 식당 가서 하루에 한두 끼 이상은 사 드시잖아요. 식당의 위생 상태, 이거 서울시의 감독 책임인데 이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아줌마라서 그런지 이거 저는 굉장히 민감해요. 식당의 위생 상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는 방법들 다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하고,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이 식자재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식자재에 대한 확실한 검증, 이게 중국산인지 부화도 안 된 달걀이 올라와서 달걀찜으로 내 식탁에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통 단계, 수입 단계에서부터 식탁에 올라오는 전 단계를 제대로 검증해서 확실하게 하겠다. 이게 제 안전에 대한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혜훈입니다. 그동안 대권에만 마음이 팔려서 서울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고 불필요한 대형 건축물 만들고 자기 대권 스케줄에 맞춰서 모든 사업 진행하느라 서울 시민들 삶을 제대로 챙기지 않던 대권 시장들에게 빼앗긴 서울, 이제는 찾아와야 할 때입니다. 저 이혜훈 1년 365일을 24시간을 오직 서울 시민들의 삶을 챙기기 위해,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 올인하며 서울시장 직무에만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런 시장 뽑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 이혜훈, 서울을 확 바꾸겠습니다. 서울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서울 시민들 일자리 문제, 전월세 문제, 장사하시는데 보람되는 그런 서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 이혜훈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